자, 인천국제공항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때문에 한창 논란이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두 사람이 있어요. 의자를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은 10시간 만에 의자를 만들었어요. 다른 사람은 2시간 만에 똑같은 품질의 의자를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손님이라면 어떤 기준으로 돈을 지불해야 될까요? 투입된 노동에 따라서 금액을 다르게 지불할 건가요? 당연히 똑같은 품질의 의자를 만들었다면 동일하게 대가를 치러야겠죠.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당연히 내가 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비싸게 받고 싶겠지만 그건 자기가 유두리가 없거나 속도가 빠르지 못한 결과였죠. 돈을 지불하는 기준을 소비자가 정하는 게 옳은 거죠. 돈을 지불하는 게 손님이니까.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투입된 노동과 상관없이 나타난 결과, 즉 품질에 따라서 그 가치가 정해진다는 거죠. 김제동이 예전에 이런 말을 했다가 한번 욕을 먹었죠. 판사와 목수의 망치가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라고 했는데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이란 개념을 모르고 한 소리예요.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줘야 한다. 결과가 같을 때 해당되는 말이죠. 유식한 척하면서 엄한 데다가 써먹어서 욕을 먹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 하나 해드릴게요. 1993년에 연방증권조정위원회에서는 회사 고위직 임원들의 보수와 복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지시를 했어요. 왜 그랬냐 하면 보수를 공개함으로써 임원들한테 터무니없는 보수와 특전을 주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1976년도에 CEO들이 평균 보수가 일반 직원들의 36배였는데 대략 20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1993년도에는 CEO들의 보수가 일반 직원 보수의 131배나 많아졌어요. 연봉을 공개함으로써 보수가 너무 높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고 했던 목적이었는데 이게 오히려 CEO들이 자신의 보수를 다른 CEO들과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다른 CEO는 얼마를 받는데 나는 왜 이것밖에 못 받냐 라는 식으로 너무 쉽게 비교가 시작된 거였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CEO들의 평균 보수가 일반인보다 369배가 되었어요. 물론 미국의 경우에요. 자, 왜 인천공항에 비정규직들은 자꾸 정규직을 시켜달라고 할까요? 지금도 자회사에서 연봉 3천 이상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조금 전에 말한 그 예시하고 똑같은 경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시작한 거예요. 같은 공간 안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데 내가 상대적으로 더 적으니까. 사실 그렇게 박한 연봉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의 본성에는 비교를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바깥에 나가서 사회에서 연봉 3천 받으려고 개 고생을 하건 말건 나는 인천공항 내에서 다른 사람과 정규직과 비교를 하기 시작한 거였죠. 저는 계약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계약직이 화가 나는 이유는 정규직이 일을 개판으로 해도 나보다 훨씬 높은 보수를 받고 나는 더 많은 성과를 내도 2년이 되면 무조건 재계약이라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정규직이 된다는 보장도 없고 혹시 몰라서 더 열심히 했는데 그만한 대우를 못 받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사실 회사가 계약직을 뽑건 말건 비정규직을 뽑건 말건 그리고 또 정규직을 자르건 말건 이건 뭐라고 할 비판의 대상이 안 돼요. 왜냐면 회사는 사장의 거니까. 회사가 어려우면 형편에 따라서 자를 수도 있고 계약직을 고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인천공항의 진짜 문제는 저는 이거라고 봐요. 맨 처음에 예시처럼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즉 정당한 대가와 보수를 취했냐 이거예요. 공항 내에서 같은 일을 했는데 정규직이라는 이유 때문에 높은 월급이 문제인 거고 계약직은 계약직이라는 이유만으로 낮은 월급에 신분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차별을 하고 그리고 또 복지에서도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정년 보장도 안 되고 언제 잘릴지 모르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일반 사기업에서도 문제는 똑같아요. 사장은 직원들의 능력을 연봉으로 사는 소비자의 입장이죠. 사장 입장에서는 같은 일을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을 더 높이 사야겠죠. 직원이 대치동에 있는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서울대 가서 입사를 하는 거랑 알바로 들어와서 일하는 거랑 결과가 똑같다면 보수는 똑같아야 돼요. 뭐 물론 이상적인 얘기라는 건 알아요. 최대한 개념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커진 이유가 그리고 또 전 국민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언론에서 나온 5천만 원이라는 높은 연봉의 그 금액, 그 숫자가 그 분노를 더 키운 것으로 보여요. 언론에서 5천만 원이라는 숫자를 자꾸 발표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당사자도 아닌데 정규직이 되건 비정규직이 되건 우리 입장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같이 화를 낼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 시민이 같이 분노를 하는 이유가 아니 알바를 하다가 갑자기 5천만 원 연봉을 받는다고 언론에 나오니까 더 허탈하고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허탈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인터넷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비정규직들을 공격하고 있는 거죠. 인천공항의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좁은 범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범위를 넓혀서 사회 전체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사람들을 갑자기 5천만 원 준다는 얘기가 언론에 나오니까 관계가 없던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왜 저렇게 높은 연봉을 받아야 돼? 내가 지금 사회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공항에서 하고 있는 일하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없으니까 투입된 노력을 비교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동안에 내가 이 사회에서 공부하고 대학 나오고 뭐 대학원 나오고 이 사회에서 뼈 빠지게 5천만 원 버는 그 노력과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언론에서는 알바몬에서 뽑혀서 5천만 원을 받는 그 노력을 비교하는 거죠. 냉정하게 말하면 투입된 노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을 했죠. 의자 만들 때랑 비교를 해보시라고 했죠. 자기 자신만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문제는 정규직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있는 공기업, 그 정규직들의 말도 안 되는 연봉 테이블과 복지, 그리고 정년보장, 그 문제라고 생각이 돼요.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고 취업하고 싶은 공기업 1위, 인천공항에 연봉을 조정하고 무한 정년보장,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꿈의 직장이라고 불리겠어요? 일보다 연봉을 많이 주고 복지도 좋고 무한 정년 보장이니까 왜 나라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지 그 이유를 제가 모르겠어요. 사실 지금도 정년 보장을 해줘야 될 필요가 없어요. 일에 비해서 연봉도 많이 주지, 복지도 좋지. 지금 상태에서 누가 이직을 하겠어요? 바보 아닌 이상. 정년 보장이라는 그 항목을 빼야죠. 우리가 9급, 7급 공무원들 부러워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지금 경기도 안 좋은데 공기업은 그런 거랑 상관없이 높은 보수를 주고 있잖아요. 공기업 다니는 사람들한테 연봉 많이 준다고 해도 지금까지 일반 시민들이 아무 말도 안 했던 거는 그들이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해서 들어갔으니까 암묵적으로 인정을 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투입한 노력은 비교 대상이 안 된다고 제가 말했죠. 어떻게 일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여기에 따라서 연봉이 달랐어야 돼요. 청소하는 아줌마가 정규직이다? 정규직이건 정규직이 아니건 우리한테는 아무 상관없어요. 다만 청소하는 일이 매출에 크게 관련성이 없다면 낮아야 한다는 거죠. 청소하고 경비가 같이 없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비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매출과의 관련성을 따져봐야겠죠.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어떤 일을 하는지 상관없이 초봉 5천부터 시작을 한다거나 그냥 호봉이 올라간다고 해서 연봉도 그와 동시에 올라간다는 게 그게 문제인 거죠, 공기업에. 그러니까 문제의 초점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문제가 아니라 공기업의 연봉 테이블 조정이 초점이 되어야 돼요. 적자나면 어떻게 돼요? 세금으로 메꾸면서 자신들은 그 세금으로 성과급 잔치나 하고, 이게 문제인 거잖아요, 사실은. 공기업의 연봉 테이블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만큼 조정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무조건 호봉에 따라서 고임금을 받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이 문제가 인천공항, 즉 공기업이니까 제가 하는 말이에요. 사기업이면 제가 말도 안 하죠. 결국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규직의 연봉 테이블을 성과나 업무에 따라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급선무인 거고, 동일한 결과물에 따라서 동일한 대가를 지불한다면 굳이 비정규직들도 나도 정규직 시켜달라고 투쟁하는 일은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결국에 공기업이라고 해도 국가가 어떤 법이나 시스템을 함부로 손을 대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사회가 너무 복잡해져서 여기를 조금만 건드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부작용이 크게 터질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확실한 거 아니면 섣불리 개입했다가 이 모양 이 꼴이 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빠이빠이.